이번 주제가 관세야 관세. 시작하면서부터 후회를 했거든. 너무 재미가 없어 생각보다.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거 잠줄여서 이걸 하고 있나 이 노잼인 걸. 내 대학원 전공이 국제통상이야. 내가 학교 때도 안 센 그 밤을 도서관에서 세면서 가트협정문을 읽었거든. 딱 그 느낌이었어. 이 느낌. 근데 무역전쟁이 남 일이야. 그냥 쉽게 넘길 일이 아니라 모두의 일이야. 그러니까 노잼이어도 계속 들어주길 바라고, 듣다가 혹시 재밌을 수도 있지? 그러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그거 알아? 태평양 전쟁 왜 일어났지? 사실은 무역 때문에 일어난 거야. 일본의 석유가 나왔나? 당연히 안 나지.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석유 80%가 어디산? 수입산. 그때 영국이랑 미국 같은 나라들이 일본 너네 좀 설친다? 너네 계속 이러면 천연자원 수출 제한한다? 거기에 포함된 게 뭐였냐? 석유랑 철강이었어. 나 총알 만들어야 되는데, 나 군함 보내야 되는데, 비행기 띄워야 되는데, 탱크 진격해야 되는데, 이거 철수를 해봐라. 어떻게 해야 돼? 아니면 그냥 미친 척고? 그때 일본 정부가 결론적으로 따지면 뭐를 줬다? 악수를 준 거지. 돌격해버린 거야. 솔직히 몰랐지. 태평양 전쟁이 교역 때문에 일어났다. 전쟁이 끝났어. 일본은 졌어. 딱 끝나고 나서 이긴 애들끼리, 연합군들끼리 모여서 제일 먼저 뭘 하기로 했냐? 안 되겠다 야. 세계 무역기구 만들자. 싸우는 거는 도움이 안 된다. 근데 이게 또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의회 반대로 실패를 하네.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기구는 아니어도 돌아가면서 모임 정도는 하면 안 될까? 해서 그렇게 만든 게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가트 협정이야. 1947년에 만든 거니까 조금 라떼 느낌이 나지. 근데 여기 1조에 나오는 게 뭐냐? 최혜국 대우야. 쉽게 설명해줄게. 네가 나한테 떡 하나를 줬어. 근데 네가 갑자기 쟤한테 떡 2개를 주네? 뭐야? 왜 나한테 하나 주고 왜 2개 줘? 서운해. 이게 차별이야. 어쩔 수 없어. 이건 중생의 마음이 다 그래. 누가 말했다? 법륜스님이. 자,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모든 나라에게 똑같이 대해라. 차별하지 말라. Most favored nation. 이 협정이 그래도 그냥 모임에서 시작을 했는데 50년간 명맥을 이어가서 WTO의 근간이 됐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전공자로서 인류 복지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게 뭐다? WHO? 세계보건기구? 가트야. 왜? 생각해봐. 옛날에 그 무역하려고 막 총 쏘고 죽이고 막 전쟁하고 그랬잖아. 싸워봤자 남는 게 없다는 수천 년의 인간의 경험이 집약된 게 가트야. FDA 들어봤어? WTO의 가장 좀 아쉬운 점이 만장일치야. 만장일치. 2명 있을 땐 괜찮지. 3명만 모여도 뭐가 생겨? 파벌이 생겨. 막 4명 모이면 막 3대1로 붙고 2대2로 나눠서 싸우고 이러는 게 인간사야. 100개 넘는 나라가 뭐야? 뭐 말 안 해도 알겠지? 심지어 반장 선거도 과반수인데 WTO는 수장을 뭐로 정해? 만장일치로 정해. 얘기가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다 보니까 답답해. 우리끼리 하자. 뭉쳐서 자유무역협정을 만들어 온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네끼리 파벌을 또 따로 만든 거야. WTO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존을 한 거지. 왜? WTO 입장에서는 우리는 가트 정신이 있어. 이 파벌을 만들든 뭐하든 자유무역만 한다면 오케이 한 거야. 한 줄 요약. 전쟁도 일으킨 게 보호무역주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인류는 WTO를 가트 정신으로 만들었다. 정말 막 마음이 벅차오르지. 인류가 드디어 자유무역을 이뤄냈구나. 지금 이 세계는 자유무역의 시대냐?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냐? 알려면 그냥 뉴스 1면을 보면 된다. 안타깝게도 그 한계를 몸소 체험해준 게 뭐냐? 한국 세탁기야. 2023년에 이런 뉴스가 나왔다. 한미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에서 한국이 이겼다. 5년 만에. 근데 한국 세탁기가 미국에 두드려 맞은 게 10년이야. 2012년부터 10년 만에 승리였던 얘기인데, 계기가 있어. 누구나 이제 좀 잘 나가면 문제가 시작이 되지. 한국 세탁기가 미국에 쫙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11년에 수입 규모가 몇억 달러? 6억 달러. 우리 돈 지금 환율로 8,700억. 거의 1조. 이거 아닌데? 2012년에 미국 상무부가 우리로 따지면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곳에서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어. 이거 좀 이따 설명해 줄게. 미국에 뭐가 있었다? 월풀이 있어. 월풀. 생소할 수 있는데 가정회사. 메이드 인 USA야. 메이드 인 USA. 근데 갑자기 메이드 인 코리아가 들어와서 내 시장을 괴롭히네. 이거 안 되겠다. 너네 반덤핑 관세. 이렇게 된 거지. 2013년 8월에 WTO에 제소. 한국이 이겼어. 자, 2018년에 근데 안타깝게도 또 시작돼. 트럼프가 왔지. 이번엔 세이프가드. 이때는 수입 물량을 120만 대로 쿼터로 정해놓고 이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를 50%를 때린다. 지금 말한 세이프가드 반덤핑 관세는 관세가 아니게 비관세 장벽이야.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너 니네 나라에서 보조금 받았어? 그럼 관세. 니네 나라에서보다 미국에서 싸게 팔아? 괘씸하다? 관세.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본질은 똑같다. 관세는 누가 내는 것 같아? 정부가 내는 것 같지. 왜냐면 지금 중국, 캐나다, 뭐 멕시코 관세 맞았다. 한국에 온다. 정부들이 긴장을 하니까. 근데 실은 국민들이네. 이것도 몰랐지. 왜냐? 수입을 해. 관세를 맞아. 이거를 내가 내야 된대. 물건값을 올리게 되겠지. 물건이 비싸죠 안 비싸죠? LG 세탁기 살 때 고민해야 해? 조금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관세가 무서운 거다. 참고로 이래서 지금 미국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 나오는 거야. 그래서 금리를 못 내린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고, 최근에 미국이 중국 전기차의 관세를 110% 때렸거든. 이거는 소비자들한테 사지 말라 하는 거지. 트럼프가. 한 줄 요약. 표면적으로는 자유무역을 우리가 이뤘지만 보호무역주의는 시시때때로 상황이 어려워지면 내가 불리하다 싶으면 나타나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
다시 본론이야. 10년간 한국의 세탁기가 두드려 맞았지. 미국 점유율은 줄지 않았을까? 2023년 기준이야. 드럼 세탁기 1위 LG전자, 2위 LG전자, 3위 LG전자. 어디에서? 미국에서. 통돌이 세탁기 1위 LG전자, 2위 LG전자, 3위 LG전자. 미국에서. 교반식 세탁기 이건 뭔지도 모르겠어. 1위 LG전자, 2위 LG전자, 3위는 삼성전자. 삼성이랑 LG생활가전 합하면 점유율 40%대. 미국인들 40%가 삼성 LG를 여전히 쓰고 있다. LG는 이미 2022년에 매출이랑 영업이익 모두 월프를 앞섰다. 아까 관세를 다 소비자들이 낸다고 했잖아. 실제로 세탁기 관세 때문에 미국 세탁기 가격이 12% 올랐어. 소비자들이 추가로 쓴 돈이 15억 달러 2조가 넘어. 소비자들은 그래도 한국 세탁기를 선택을 했다. 지금 이기 들어와서 한국 제품이 친환경 규제에 강하니까 이런 규제를 없애줘서 월프를 좀 살리겠다고 하지만 미국은 음식물 쓰레기도 어디에 버려? 검은 비닐에 그냥 통째로 버리잖아. 한국은 엄청 잘 버리지. 음식물 쓰레기 봉투 있지. 다 넣지. 누가 버려? 우리 남편들, 우리 아드님들이 버리잖아. 추운 날씨 이렇게 호 불면서. 그런 나라가 어디다? 한국이다. 우리 모두가 불안해하는 이유가 사실 한국을 살린 게 수출이고 한국은 자유무역주의 수혜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거야. 관세 맞으면 한국 이제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살면서 역경과 고난이 없을 수 없지? 그걸 어떻게 버티느냐, 이겨내느냐, 지느냐가 문제인데 그게 인생을 결정하는 것처럼 기업도 마찬가지다. 한 줄 요약, 한국 세탁기 아직 건재하다. 중국이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니까 WTO에 제소를 우르르 지금 하고 있다는 뉴스 아마 조금만 관심 있으면 봤을 텐데 사실 나는 좀 회의적이야. WTO에 제소를 하면 뭐해? 가면은 협의 요청부터 시작을 해. 이게 뭐냐면 단어도 신사적이지? 가모지? 그냥 잘 얘기해봐. 이번에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들고 나온 게 무역법이 아니야. IEEPA 이름 그대로 국가비상경제법. 대통령이 비상! 그러면 그게 비상이 되는 법. 대통령의 권한이 많이 실려있는 법인데 그동안에는 이게 어디에 쓰였냐면 북한, 러시아, 시리아, 중국 이런 공산국가 제재할 때 쓰였어. 근데 이걸 누구한테 쓰고 있어? 우방국에게 관세 부과하는 데 쓰고 있어. 협상이 되겠어? 일단 WTO는 오래 걸려. 제소를 하면 1심이 어디냐? 패널 절차. 3명이 모여서 패널위원이 분쟁 심리를 해.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못 받아들이겠는데 그러면 상소를 해. 7명의 상소위원이 있는데 그중에 3명이 무작위로 배정이 돼서 심리하는 구조인데 2달, 3달은 기본이 걸려. 결정이 나면 이행은 해야 돼. 근데 문제는 지금 뭐냐면 아까 세탁기 분쟁이 끝나는데 10년 걸렸다고 했잖아. 10년이면 뭐다? 강산이 변하는 시기다. 10년 뒤에 승소하면 뭐해? 성적분이 승리지. 이게 진짜 문제야 지금. 미국이 상소기구를 마비시켰다. 이 뉴스가 몇 년 전 뉴스인 줄 알아? 6년 전 뉴스인데 지금도 이래. 최소로 필요한 3명이 아까 3명이라고 했지. 근데 계속 미국이 이걸 거부를 하면서 1명이 남았었거든? 근데 그 1명마저 2020년 11월 30일에 어떻게 됐냐? 퇴임하셨어. 바이든 때부터 이랬어. 대법원에 법관이 없어서 판결을 못 내리는 거랑 똑같다. 미국 잘못 같지? 중국이 2001년에 WTO에 가입을 했거든? WTO가 뭐야? 가트 정신으로 공정하게 무역 좀 자유롭게 해보자는 건데 보조금 지금 누가 했어 솔직히? 중국이 했지. 공급망 장악하고 미국이나 서방 같은 나라들은 중국이 그래도 이제 WTO로 왔구나. 이제 잘해볼 수 있겠다 했는데 중국은 계속 자기 나름대로 좀 비시장 경제 행위를 한 거지.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됐다? 빡쳤다. 아까 말한 가트도 뭐 정신은 너무 멋지고 좋은데 우루과이 라운드 그 WTO 만나고 그 이후로는 사실 뭐 맥도 못 주고 있는 게 도하 라운드라고 해서 그 다음 라운드가 있었는데 협상만 하다 그냥 끝났어. 나라가 23개에서 160개 넘는 나라로 늘었는데 계속 라떼는 말이야 하고 있으니까 서로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 한 줄 요약. 원래 완전한 자유무역주의는 아니었는데 트럼프 덕에 드러났다.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지. 관세 폭탄이 언제 올까 걱정하잖아. 근데 바꿔 생각해보면 뭐야 확실한데? 관세 전쟁이 아니라 원래 있었는데? 사람이 그렇잖아. 나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막 이런 불안한 만큼 티 말리는 게 없거든. 차라리 나 최악인데?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거. 신박하지? 위기라고 생각할 때 도망치는 게 아니라 뭐 그렇다고 투자 안 할 것도 아니고 차라리 이미 시장에 나온 악재다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거야. 살다 보니까 공부 잘하는 거랑 돈 잘 버는 거는 진짜 다른 거더라고. 내가 지금 주저리 떠든 거는 역사 공부하자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돈이 벌고 싶다고 나도. 보호무역의 위기 속에서 한국 세탁기는 건재했다는 걸 보자는 거지. 우리가 위기인 곳을 골라가면서 투자할 필요는 없어. 이미 투자를 하고 있다면 겁먹을 필요도 없다고 난 생각을 해. 사실 중국 맞았지? 캐나다 맞았지? 멕시코 맞았지? 이제 유럽 대기하고 있어? 뭐 비껴갈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어. 트럼프가 뭐 이걸 진심으로 하는 거다 아니면 협상용으로 하는 거다 말도 많고 상황은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야 지금. 우리가 솔직히 빨리 결과를 내고 싶잖아. 마음이 급해지니까 항상 어딘가 한 방이 없을까 고민을 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거? 네 글자? 분산 투자. 또 너무 뻔한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거 무시할 건 아닌 게 노벨 경제학상 받은 이론이야. 나 같은 개미 중에 상개미 일개미는 솔직히 무조건 분산 투자지. 최근에 중국이 미국한테 얻어맞으니까 뭐 인도가 반사이익을 보내 마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유리한 국가를 조금 서치해보고 그 나라에 투자를 해보든지 아니면 주식을 파보든지 이 와중에 솔직히 한국 입장에서도 돈 버는 사람 있을 거거든. 물론 국장이 지금 투자하기 싫게 만드는 뉴스들이 나오긴 하지만 기분은 기분이고 돈 버는 거랑은 좀 다른 문제다. 오히려 이런 위기 속에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 너무 긍정적인가? 참고로 나는 삼성전자 마이너스 20%에서 물려있어.